2024년 10월 5일 음력으로 9월 3일 오후 1시 38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집에서, 대신동 집에서 여기 용두산 공원 바로 밑에 있는 부산 근현대 역사관에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한국은행 자리였는데 지금 그 한국은행 부산 지점 자리는 문현동으로 옮겼고 뭐 옮긴 지가 오래돼요. 한 10년이 넘었죠. 그 자리에 부산 근현대 역사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있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 좀 창피스러운 일인데 잠시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보니까 한번 와볼만 합니다. 아주 개항할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1910년 한일 합방되기 전부터, 그리고 일제치하, 그리고 8.15 강복, 그리고 6.25 동란, 그리고 이제 4.19 혁명,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 끝나기 전에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 하여튼 이어서 쭉 이렇게 그 역사의 과정에서 있는 일을 부산 요게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주 귀중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와볼만 하네요. 특히 이제 어린애들 데리고 한번 와볼만 합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월남 파병을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월남전이 그때 일어났는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요 삼부대에 오셔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월남으로 가는 장면, 환송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굉장히 볼만한 게 많네요. 아이고. 잠깐 앉았다 가보려고 합니다. 늘 이렇게 흑역용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관람하면서 이 모자를 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부산 근현대 역사관 오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정심대가 돼가지고, 대신동에서 정심대가 돼가지고, 요 옆에 보면 부산 호텔이 있어요. 부산 호텔 있고, 또 타워 호텔도 있고, 그 밑에, 옛날에 이제 제가 그때 언제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에, 그때 여기서 이제, 내가 중앙동에서, 중앙유선방송에 내가 근무를 했습니다. 공무원 생활하는 그 사이에, 부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최진청,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제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그 부산최진청하고 부산시 공무원 있기 전에 한 5년, 7년 정도 이렇게 근무했던 회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있을 때 내가 여기 이 부근을 이 부근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타워 호텔하고 부산 호텔 잘 알잖아요. 그 밑에 식당에서 내가 한번 식사한, 그 당시는 돈가스 집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 어떤 분하고 같이 식사한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 사람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하고 식사한 기억이 나가지고 요즘 어떻게 변했느냐 보니까 그게 지금 밀면집으로 바뀌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밀면 가격도 싸고 뭐 굉장히 터가 비싼 터인데 부산 호텔 바로 밑에. 그런데 그 가격도 굉장히 싸고 그렇더라고. 아마 손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는 길에 여기 들렀어요. 들러가지고 그 부산 근현대 역사 정말 그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1800년대 그 이제 일본하고 우리 이제 조선이지 하고 이제 개항할 때 그때 그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고. 보는데 있는데 그때는 뭐 부산이 얼마 안 돼 조그만했다고. 조그만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는 다 바다고. 바다였어요. 부산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요쪽에 이제 부산역 주변으로 부산진역, 부두, 요게 자갈치, 저 남항, 저기, 저 수산센터 앞에, 거기는 전부 다 그 바다였다고. 바다를 매립한 거라. 매립을 이제 일제 치하에 매립을 많이 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본하고 수교할 때, 그때 이제 고종 이전이지. 고종 이전에 그때 그 모습은 아주 뭐 한적한 이게 하나의 어초였더라고요. 하여튼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그리고 화폐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여기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부산 출신의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부산 서구에서 한 8번 정도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입니다. 원래 부산 의원인데 한 번은 저 거제도에서 했고, 그리고 부산 서구에서 아마 8번 정도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니까, 뭐,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만 놓고 보면은, 뭐, 김영삼이지. 안 그래요? 아니,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 호남 지방에, 저 목포, 뭐 광주 여기서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그 사람은 뭐, 또 뭐 김대중이라 안 하겠어요. 마찬가지. 내가 지역 감정을 이렇게 조장하는 건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냥 우리 여기서 특히 뭐 내가 서구 사람이니까 서구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8번이나 했기 때문에 김영삼이지 내한테는. 그래서 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대중이라 그러면은 아예 나는 지금도 그렇잖아. 지금도 김대중이라면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도 그래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잖아. 그런데도 색안경을 한번 그 머릿속에 잘못 거기 뭐가 정보가 입력되면은 그냥 아주 그 고치기가 힘든가 봐요. 나는 뭐 김대중 우리 전 대통령님을 그냥 빨갱이다 이렇게 할 생각한 적은 없고,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에 비해서는 뭐 언제나 김영삼 쪽에 이렇게 좀 가깝잖아요. 부산 사람이고 서구 사람이고 둘 다 대통령 출신인데,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이 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거의 확실한가 봐요. 뭐 두 분 다 이제 민주화를 하신 분은 또 틀림없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점수를 매기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영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가 봐요. 아마 그 국제적으로 해외적으로 해외에서 보는 시각도 김영삼 대통령도 훌륭하지만은 점수는 김대중 대통령에게 훨씬 더 주는가 보더라고. 이게 뭐 실제예요. 그런데 나는 뭐 이때까지
뭐 정치에는 제가 원래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을 하든지 간에 뭐 김영삼이가 됐든 김대중이가 됐든 막 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막연하게 부산 사람이고 부산 서구, 부산에서 태어났고 서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서구에서 국회의원 뭐 아까도 말했지만 8번이나 당선된 김영삼이면은 김영삼 쪽이 좀 가깝고 김대중은 뭔가 좀 멀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저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김대중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뭐 별로 이제 뭐 좋아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결국 가서 나는 원래 바탕이 그 철들기부터 철들었다는 것은 사춘기 시절이죠. 이제 15, 16, 17 요때부터 내 주요 관심사는 종교 쪽이란 말이에요. 종교. 어떤 분들은 나는 종교를 전혀 모른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철들 때부터 내 관심은 종교예요. 종교. 그리고 뭐 정치에는 뭐 별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김영삼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김대중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데 간에 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종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가서 뭐냐 하면은 종교의 결론이 뭐냐? 종교라면은 기독교, 불교, 동학, 강정사 이 성인들의 결론이 있다고.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동학의 결론, 또 최수훈 대신사의 동학이지. 그리고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을 완성한 사람이 김일부 대성사라고.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김일부 대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강정산이 아주 중요하신 분이에요. 강정산. 이 강정산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 뭐냐? 그거는 이제 허경영이란 말이야. 근데 모자 쓰고 다니잖아. 허경영. 그거는 결론이 허경영이란 말이야. 허경영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거든. 아직까지 많이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이 모자를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내 이 모자를 허경영을 보는 사람마다 허경영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겠고 그래서 내가 이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런데 내가 원래 종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된 관심사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사후 살아있을 때 더 중요하지.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지. 그런데 사람이 살아봐야 결국 100년을 살아야 이빨 살아야 36,500일이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어디로 가느냐 이야. 영원히 내가 그 당시는 아주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기독교인도 보통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내 그 이야기를 그만하겠고 하여튼 간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또 이제 내가 또 목사도 한번 되려고 신학교도 간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 사후의 영혼 문제가 내가 제일 중요하지. 살아 있어가지고 뭐 잘 살고 뭐 살고 뭐 하고 이거는 별 그게 없어. 나한테는 뜻이 없었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무슨 출세하고 무슨 뭐 이게 대해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람이 사후 죽고 난 다음에 영혼 문제 이게 내한테는 제일 중요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신앙을 했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야. 기독교의 한계. 그게 결국 가서는 불교가 이어지게 되고, 결국 가서는 최수훈 대신사, 또 김일부 대성사의 정력, 또 강정산을 이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냐? 공전멸병, 천하걸레, 우성재야, 허경영으로 끝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허경영은 또 뭐를 하느냐? 이 현실 정치를 실질적으로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이 된다 이 말이야.
대권을 잡아서 이 현실 정치를 바꾸는 것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원래는 대통령이 될 꿈이 없었단 말이에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는데 원래는 22살 때부터 50년 무료 급식을 했어요. 무료 급식. 그리고 이제 불우 이웃 돕기. 고아원들, 고아들, 그리고 불우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무료 급식하고, 뭐 그 당시는 이제 삼성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로 계시면서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비밀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그 무료 급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워낙 어릴 때부터 배고프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무료 급식을 하다가 보도 밑독에 물 붓기란 말이야. 끝이 없는 거야. 저도 끝이 없고. 그래서 허경영 이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젊은 시절 30대, 40대를 지나면서 그래 무료 급식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바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끝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한계에 도달한다고. 한계가 있다고. 거기 개인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에게 다 잘 살게끔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야. 즉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돼야만이 된단 말이야.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장관을 움직일 수가 있고, 장관은 밑에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밑에 말단지 공무원들까지 다 움직일 수가 있고, 이 공무원들이 또 국민들을 이렇게 걸어가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래서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호적까지도 고쳤다고. 원래 1949년 11월 13일이신데 1947년 7월 달로 이렇게 호적까지 고치면서까지 이제 나이 40살이 돼야 이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13대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던 대통령 선거가 1987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13대 대통령 선거가 그때 출마하기 위해서 호적까지도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근데 물론 그때는 출마를 못 하시고 14대를 지나서 15대 때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셨지.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르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야. 바꾸는데 허경영은 누구냐? 나는 기독교를 모든 것을 바쳤었고 한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분은 천신이시단 말이야. 신인이시단 말이야. 신인. 예수가 말한, 기독교에서 말한 총결론이 예수가 재림을 한단 말이야. 재림 예수가, 재림 예수자, 미르 부처님이시자, 강정산이 말하신 바로 그 신인님이시다. 그분이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돼가지고 지상 성경 세계를 여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이 정치를 하시니까, 그게 이제 곧 다가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야.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은 지는 불과 한 4, 5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고. 최근에. 특히 이제 국민 종전 선언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이에요. 아마 24년 전에 하셨던 말이라고. 지금 김대중 대통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분이 정치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했단 말이야. 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지 노스 코리아에 있는 저 인문상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노스 코리아에 있는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까지도 다 잘 살게끔 하느냐 이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북미 종전을 해야 된다. 북한과 미국이 지금 휴전을 했잖아. 우리가 1950년에 6.25 동란이 발발해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종전 그 당시 휴전할 때는 남한이 끼어들질 않았거든. 휴전 선언할 때는 북한에 있는 장군하고 유엔을 대표해서 미국 장군이 이제 그 사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한은 그게 개입할 그게 안 돼요. 남한에 무슨 그 당시에 뭐 정일건 뭐 장군이라든지 백선엽 장군이 거기에 뭐 휴전하는데 사인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북한과 미국이 휴전을 했는데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종전을 해야 된다. 전쟁을 끝내자. 이 생각을 하셨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생각이 앞지르느냐고. 그런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이제 그 대통령님의 한평생 꿈꿔왔던 것이 곧 이루어지는 것 같아. 이래 보니까 지금 국제 정세를 흐름을 파악하니까 내가 요즘에는 이제 그 저기 국제 정세,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세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 하다 보니까 어제 10월 4일 어제 금요일인데 어제 10월 4일이잖아. 어제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이 또 부결됐더라고. 그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뭐 9월 30일인가 거부권 행사하고 나는 10월 10일 지나서 그게 아마 국회에 재의결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제 했더라고. 어제 했는데 결국 가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104명이 108명 중에서 4사람이 이탈했어. 이탈하고 104사람이 어제는 이제 그 국회에서 진짜 그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300명 전원 참석했더라고. 와, 놀랐어요. 300명 전원 참석해가지고 104사람이 반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찬성한 사람은 이제 민주당에 이제 190 야권에서 이제 192명이 찬성을 했어요. 찬성을 하고 104사람이 반대를 하고 4사람이 이제 거기 또 그러니까 무효하고 기권이 2사람이 있더라고. 300명 중에서 무효 하나, 기권 하나, 반대가 이제 104명이고 찬성이 190 너희인가? 190 너희. 그렇지. 190 너희. 찬성이 190 너희. 반대가 104. 좀 헷갈리네. 여하튼 어제 부결됐어요. 300명 가운데에 기권 하나, 무효 하나, 반대가 국민의힘에서 104명이 나왔다고. 106하고 194명이 찬성으로 돌아왔네. 194가 찬성이고 반대가 104명이고 그리고 이제 기권 하나, 무효 하나. 하여튼 어제 부결됐다고. 부결됐는데 그런 것도 전에 같으면은 내가 뭐 아주 국내 정치 흐름, 국내 정치에 이제 이렇게 언급하는 그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아주 막 기담아 들었을 건데 어제는 그 전혀 못 봤다고. 왜냐하니까 국제 정세를 보는데 시간이 더 많이 뺏기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든요. 물론 그 중앙에는 허경영 신인님이 계시지만 이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 그런데 국제 정세 흐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네타냐후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어요. 이스라엘 총리가 그 뭐 내일 모레 곧 쫓겨난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란이 굉장히 지금 이란이 러시아와 미국의 그 무기나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제 어제 공격했는데 10월 1일 날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반격을 못하는 거예요. 반격을 제대로 못해요. 뭐냐면은 이란에서 너무나 정밀하게 타격을 했다고. 모사드가 있는 그 기관 바로 그 옆에 모사드 해관을 바로 치진 않았다고. 칠 수가 있는데도 안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해가지고 미사일을 막는 그런 것이 뚫려버렸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격을 또 주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비틀비틀하는 거예요. 이란이 저렇게 커졌을 줄은 몰랐는 거예요. 여하튼 그 배후에는 뭐냐 하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거진 대통령 당선이 확실해요. 그리고 거의 확실히 돼 있다시피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기레기라고 기자 쓰레기인데 잘못된 이제 보도하는 거 이런 거는 보면은 사람이 이제 그게 판단을 제대로 못 하게끔 하거든. 그래서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말을 듣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미국의 이제 트럼프와 힘을 합해가지고 너무나 지금 중국이 앞서 나가니까 이미 미국은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거야. 내려온 거라. 그러니까 미국이 힘을 집중해가지고 중국을 딱 상대를 해야지. 미국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약해졌는데 러시아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하고 이렇게 다 상대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미국은 옛날하고 틀리거든. 그러니까 러시아와 협업을 해야 된다고. 손을 잡아야 돼. 잡아가지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한일 합방되기 전에도 1910년 이전에 1905년도에 이미 데포트 가처라 미국의 그다음 국무장관, 그러니까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데포트 국무장관이 가처라하고 일본 그 당시는 수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처라하고 데포트가 협약을 맺었다고. 그때 이미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미 일본에 이제 합병되도록 돼 있었다고. 1900 한일 합방 되기 전에 가체라 데포트 이분이 이제 국무장관인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 데프라 이분이 27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28대가 이제 우드로 윌슨이고 그러는데 데포트하고 이제 가처라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이미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은 이제 한반도 여기 있는 조선을 가져가기로 했다. 이래 된 거라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또 대조선은 또 미국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지금 현재 중국에도 있었고 대조선에. 그런데 이제 한반도를 가져가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 중국에서 많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 한반도로 온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정확한 역사는 제가 저 공부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1800년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원래 우리 대조선이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우리 중국하고 우리 한반도로 많이 왔어. 많이 오고 그 이야기를 또 차후에 하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합병되는 것도 러시아, 그 당시에는 이제 소련, 러시아지. 러시아하고, 그 당시에는 저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했잖아. 좌지우지한 거예요. 안 그래? 카처라 데포트 들어갈 때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1910년 그 한일 합방이 됐단 말이야. 경술국치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야. 그리고 1945년에 이제 해방되고 해방될 때도 포츠담 회담이나 얄타 회담을 볼 때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다 보니까 남북으로 따개졌단 말이야. 다 외세잖아. 미국과 소련.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북미 종전선언을 지금 하게끔 한단 말이야, 지금. 지금 이 분위기라고 지금. 왜냐하니까 한국을 키워야 돼. 내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데 한국이 남과 북이 하나 합해가지고 뭐 바로 통일 들어가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단 말이야. 만들어가지고 그 개성공단과 같은 것을 엄청나게 더 만들고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왕래도 하고 통일까지 안 되지만은 완전한 통일은 아니지만은 그 전 단계로서 이렇게 교류가 서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 남과 북이 서로 이제 아주 사이좋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때 한 것처럼 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맺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전 통일이 되겠죠. 뭐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요 지금. 그 심지어는 미국의 그 저기 딥스테이트 세력들, 네오콘 세력들도 북미 종전을 허락하는 상황이 있는가 본단 말이야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역행하는 세력이 뭐냐 하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리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 지금 이제 뭐 기시다 가고 이제 일본 수상이 바뀌었잖아.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시바 시게루도 마찬가지로 역행을 하려 하거든. 톱니바퀴가 착착착착착착 돌아가는데 거기에 젓가락 꽂아가지고 말이지. 톱니바퀴가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현재 정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8월달에 3월달에 취임하고 8월달에 뭐 비핵화 선언만 하면 막 무조건 다 대주겠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그것은 미국에서 그렇게 시켰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 지금은 뭐 북한을 뭐 때려 죽이는 뭐 김일성이 뭐 하여튼 간에 다 이렇게 막 박멸 운동을 아주 뭐 공산주의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하는 추세잖아. 그게 미국과 러시아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다. 미국은 이미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면 미국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하고 틀린다고 지금. 워낙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미국의 암적 존재로서 미국을 망쳐놨기 때문에 힘이 그리 없어. 중국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한꺼번에 망가지면 러시아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미국을 이렇게 살려준다. 살려주는 그 방법이 북한과 한국이 하나의 종전선언, 북미 종전선언을 하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잘 지내게끔 해가지고 결국 러시아의 이제 지금 이제 시베리아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이런데 엄청나게 개발할 땅이 많거든. 거기 우리나라의 영토의 177배라 러시아가. 미국은 뭐 우리나라의 99배고 카나다는 우리나라의 100배고.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얼마든지 그 개척을 해야 된다고. 그런 필요성이 남북한이 하나 되는 것을 힘을 원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도 하고. 그래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시면은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18세 이상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이고, 외교적으로 봐서는 몽고와 한국이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거의 긴급한 거예요. 그럼 거기 역행하는 것이 톱니바퀴가 쭉쭉쭉쭉쭉 또 돌아가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런 거단 말이야.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금 전부 다 적이 돼요. 이집트하고도 적이고, 사우디하고도 적이고, 쿠웨이트하고도 적이고, 이란하고는 또 적이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는 좀 있으면 실각을 하게 돼. 실각을. 미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보면 돼.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도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을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뭐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현상적으로 무너져 내려앉느냐, 이제 우리가 이걸 보게 되거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내려앉는단 말이야. 아마 끝까지는 못 갈 것 같아. 못 갔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내려앉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변희재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 있어요. 신혼여행 가고 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있고, 오늘 지금 5일이니까 아마 지금 LA로 가고 있을 것 같아요. 뭐 LA를 갔거나 그럴 거예요. 어제 보니까 스탠퍼드 대학에서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스탠퍼드 대학이 나는 저기 샌프란시스코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좀 창피스럽습니다. 그런데 LA에 가면 원용석 씨라고 있어요. 원용석 씨의 시사 평론 아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도 잘하고 아주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또 인터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테베르스에 대한 진실을 밝히신 분이 변희재 씨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에 이제 변희재 씨가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선거가 딱 한 달 뒤 있잖아요. 오늘 10월 5일이니까 11월 5일 한 달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언론이 바뀌어요. 미국 언론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초대 강국의 방침에 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때까지 미국의 이익에 역행해가지고 초상 치른 지도자가 한둘이가 아닙니다. 카다피라고 있잖아. 리비아의 카다피 껄떡거리 살다가 뭐 개박살 났다고. 개박살 났어요. 나중에는 시민군한테 잡혀가지고 말이지, 내 돈 많은데 말이지, 내 돈 무진장하게 많은데 내 좀 살리달라, 하수구에 잡혀가가지고 죽었잖아, 카다피가. 그리고 후세인은 또 어떻게 죽었냐고. 땅굴 속에 파묻혀가 있다가 그냥 수염이 깊숙하게 나가지고 말이지, 결국 가서는 죽었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흐름에 역행하면은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암적 존재 딥스테이트도 북미 종전을 원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그럼 미국의 세력, 러시아의 세력,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고. 못 막지.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변희재의 태블릿에 대한 진실, 나는 그의 겨우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내용을 그냥 언론에서, 미 언론에서, 러시아 언론에서 터뜨려버린다고.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변희재님께서 8년 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언론에서는 하나도 다뤄주지 않아요.
MBC, KBS, 뭐 STV, 뭐 JTBC는 거짓말 하고 있고 나머지 뭐 일반 언론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고독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변희재님한테 그래요. 변희재님 늘 건강, 신의 가호가 늘 함께 하셔가지고 늘 건강하시고 원하는 바를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그래요. 아마 윤석열 정부는 내려오는 거는 거의 그 기정사실이 확정된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여러 개 이제 이렇게 보잖아. 나는 오만 것 때만 거 다 보니까 보면은 이제 신점에 대하여 사주 안 받기, 무당 판독기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의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뭐 법사님들 또는 이제 보살님들이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뭐 허경영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문제지. 허경영은 아무나 알아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똑똑하다고 알아보는 눈이 있는데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고. 좀 있으면 이제 세상살이 보이니까 형살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일이 남았다. 그런 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할 때는 변희재의 태블릿에 대한 진실이 밝혀짐으로써 이 정부는 내려앉지 않느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피선거권이 또 박탈당했단 말이야. 10년 정도. 그런데 그것은 박탈당할 일이 아니단 말이야. 공직자 허위사실 유포는 윤석열 지금 현직 대통령이 한 거라고.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기 집사람이 말이지 할 때는 그거는 뭐 손해만 봤다. 거짓말이거든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검사가 지금 하는 말이 13억을 받아 이익을 챙겼다 그랬잖아. 그런데 자기는 뭐 손해만 봤다. 그 나중에 그 4,700만 원 손해본 것도 돈을 돌려받았어요. 그럼 그런 거는 공직자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현직 대통령이 죄를 안 받고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비밀보좌관이었다. 이 말은 진실이잖아. 혁띠까지 보여주고 지휘본까지 보여줬는데 그게 가짜다. 이 말이가 뭐야 이게. 부시 대통령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 만났다. 이게 다 진실이잖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 1월 21일 날 뭐 이제 취임식 할 때 허경영 총재도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서로 말고 말이지 끌어안고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인이 비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말이야. 여하튼 간에 지금 그 무죄 판결을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든지 여하튼 그렇게 된다고 그게 돼가지고 나는 오늘 보니까 그 개감유록을 쓰는 그 개감유록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고한승님인가 우리 뭐 국가혁명당 당원인데 이 사람은 2030년 가야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될 것이 아닌가. 뭐 지금 목 기운에 있어가지고 뭐 그 끝나는 것이 2030년이라고 하더라고. 뭐 그분 생각도 또 그분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뭐 나 그건 알 수는 없어요. 하는데 그분도 아주 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열심히 믿고 개감유록을 뭐 시간 내 가지고 뭐 나저는 무슨 직업이 있는가 봐. 그래 가지고 짬짬이 이제 이런 뭐 그걸 하더라고. 유튜브로 올리시는 분인데 나는 아직 만나보진 않았어. 고한성님이가 그렇더라고. 개감유록 해설을 하는데 허경영이 신인이다 이제 이건데 그 연대를 봐서는 내하고는 의견이 틀려. 나는 내년으로 보거든. 내년 상반기로 봐요. 나는 내년 상반기에 21대 대통령이 허경영이다 그래 보는데 그분은 2030년을 보더라고. 5년 내보다 늦어.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허경영 신임님의 입에서 20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통령이고 21대 대통령은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다 그랬다고. 그러면 그 고한석 개감유록 해석자 그분에 의할 것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임기를 갖다고 가정을 하고 말이지. 그럼 2030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됐든지 뭐 한동훈이가 됐든지 누가 뭐 오세훈이가 됐든지 됐다 그러면 28, 29, 30, 31, 32년까지 자기 임기 이제 22대 대통령의 임기 기간이라고. 그건 어떻게 이야기할 건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21대 대통령은 그러면은 2027년에 당선된 대통령이잖아. 그 사람이 허경영 총재님이 아니잖아. 2030년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그래 2027년에 당선되는 사람은 21대 대통령이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오세훈이나 한동훈이나 이재명이 될 확률이 크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세계 통일을 할 대통령인가? 이재명이나 뭐 이재명도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지. 고난도 무지무지하게 받고 말이지. 지금도 받고 있는데 훌륭한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재명이, 한동훈이, 뭐 오세훈이 이런 사람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 든 것에 수천억 조만 배 뛰어나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 개감률의 개석은 아주 기똥차게 잘 하시던데 연대에서는 내하고 걔네가 틀려요. 나는 내년으로 봐요. 내년으로 봐요. 그리고 그 내년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이제 그래서 내가 늘 그래 주장하잖아. 떠나야 할 대통령이 지금 침에 걸려가지고 빌빌거리는 거 저기 바이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네타냐후,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기시다, 이시바는 뭐 기시다는 이미 갔고 벌써 한 마리는 갔고, 그리고 윤석열 가는 사람들이라. 그래요. 네, 같은 말인데 그만하겠습니다.